가위바위보조차도 이겨야 하는 한일전은 어떤 다른 경기보다도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분야도 가리지 않죠. 일본과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분야이든 전 국민이 뭉쳐 응원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일본도 우리나라만큼 한국에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괘씸하게도 일본은 한국을 낮은 단계로 생각한다고 하죠. 그래서 자국보다 한국이 앞서 나가는 걸 특히 용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할 듯한데요. 최근에는 소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 통쾌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10년 만에 뒤집어버린 상황은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동박은 2차 전지 필수 소재 중 하나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의 무대였다고 할 수 있죠. 후르카와와 니폰 덴카이의 2차 전지용 동박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9년 기준 각각 42.6%, 12.7%였습니다. 이 두 업체가 세계 2차 전지 동박 시장의 절반 이상을 배불리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10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42.6%를 점유하고 있던 후르카와는 2.8%, 12.7%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니폰 덴카이는 2.3%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놓쳐버린 점유율은 한국 기업들이 차지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일진 머티리얼즈가 9.7%, SKC가 7.4%를 차지했죠. 저품질 동박의 경우 중국 업체들이 대량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고품질 동박은 결국 한국 업체들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점유율은 계속 가파르게 상승했고 고품질 시장 글로벌 1, 2위 자리를 한국 업체들이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추격을 당한 기업들의 주가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후르카와 주가는 최근 5년간 24% 떨어졌고 올해 들어 8%가 빠졌습니다. 5년간 상승률로 보면 777%를 기록한 일진 머티리얼즈, 513%를 기록한 SKC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중국 동박 업체들도 한국을 쫓아오고 있지만 기술적 격차가 아직 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중국 CATL과 같은 기업들이 국내 동박 업체에서 동박을 공급받는 이유입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 시장도 동박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일본 아사히 카세이와 도레이가 전통적인 강자였는데요. 지난해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전통적인 강자라고 여겨지던 두 일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서게 됩니다. 양극재 시장에서도 일본의 니치아와 BTBM 등의 NCM 양극재의 강자였으며 NCA 양극재도 일본의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 이름을 떨쳤는데요. 현재 NCM과 NCA 시장은 모두 한국 업체들의 무대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일본이 부들부들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었죠. 일본에서는 역시나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이 지금과 같은 기술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등 뉴스가 잘못된 것이라며 가짜 뉴스를 보도하지 말라는 등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매번 이렇게 똑같이 현실을 부정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유독 한국이 더 잘 나간다는 보도에서 이러한 반응은 더 두드러집니다. 일본이 점점 몰락하는 것과 달리 날개를 펼치는 한국의 모습에 자격지심이 가득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일본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액이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는 소식은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세청은 중소기업 수출액이 11월 29일을 기준으로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2018년 1,052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수출액까지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간 중소기업들은 연간 1,000억 달러 선의 수출을 보여왔습니다. 중기부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우리 수출 기업이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세계 무대에서 강소기업들의 활약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했다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올해 수출 기록을 분석해보면 수출 중소기업 수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은 87,019개사로 2010년 10월보다 16.3% 증가했습니다. 이 중 벤처기업은 9,497개로 2010년보다 42% 많아졌고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9.5% 비중인 소상공인의 수출액 또한 90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고 창업기업은 180억 달러의 성적을 나타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수출의 규모뿐 아니라 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특히 이번 화장품 수출은 무려 11년 새 1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2위를 차지한 건데요. 2010년만 하더라도 62위에 그쳤던 것을 비교해보면 성장세가 대단합니다. 이러한 급성장에는 한류 열풍과 K-뷰티의 인기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인 품목은 의약품입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린 진단키트 등 의약품의 수출액은 올해 28억 2천만 달러로 2010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순위는 43위에서 6위로 올랐죠. 그 외에 성장률이 높은 품목으로는 가공식품이 있었습니다. 한국 푸드 열풍으로 농산과 수산, 축산, 가공품 수출은 2010년 대비 161% 증가한 15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모도 불어났고 자동차 수출도 늘었는데요. 자동차 수출의 경우 중고차 수출을 위주로 10위권을 유지해왔는데 이 중 전기차가 2017년 첫 수출 이후 2021년 2232만 달러를 기록하며 2017년 대비 201% 증가하는 잠재 성장성을 보여 이목을 끌었습니다. 주요 수출 국가는 최근 10년간 큰 변동이 없이 중국과 미국, 베트남, 일본 등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10년간 10위권밖에 머물렀던 독일이 진단키트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현재 7위까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서도 한국 중소기업들의 수출액이 코로나 속에서도 최고 금액을 갱신했다는 보도가 전해졌고 기사를 통해 일본 반응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일본 산업을 참고하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존재입니다. 때론 눕혀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면 IMF를 통해서 일본이 빌려준 돈과 그 외의 빚도 갚아라. 일본인은 매일 한국인이 자랑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무슨 개소리일까요? 무역 수지는 적자라서 자랑하지 않는 건가? 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가관인 댓글도 있었는데요. 타국과의 수출 관련 기사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나라가 일본 말고 또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열등감에 젖어 있으면서도 굳이 한국 기사를 클릭하고 댓글까지 달아주는 정성이 참 대단합니다.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은 수출 최고치 돌파라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영향을 충분히 발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본 네티즌들이 다른 곳에서 트집을 잡으려는 듯 무역 수지를 밝히라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그들의 예상과 달리 한국은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최단기 무역 실적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무역의 날을 맞아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올해 무역 실적 1조 달러는 299일 만인 지난 10월 26일 기록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기존 최단기 시점인 2018년 11월 18일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겨진 것이죠. 무역과 수출 규모도 신기록을 쓸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한국 15대 품목 수출 실적은 모두 증가했고 특히 반도체와 조선, 스마트폰 등 주력 사업은 세계 1위로 한국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바이오 및 헬스케어 등 유망 품목의 연간 수출액도 모두 사상 최고치로 전망됩니다. 한국 드라마와 웹툰의 인기에 힘입어 3분기까지 서비스 수출 규모도 850억 달러로 역대 최고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3분기 기준 한국 무역 규모는 세계에서 8번째로 많습니다. 2012년 8위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위로 내렸다가 8위 자리를 다시 찾았죠. 지난해 11월 살아나기 시작한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증가했고 지난달에는 최초로 월간 수출 규모가 600달러를 넘겨 화제를 낳았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 증가했고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30억 9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9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반면 11월 상중순 일본 무역 수지는 7,662억엔의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 7일 일본 재무성은 관련 무역 통계 속보를 전했는데요. 11월 상중순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무역 수지는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코로나 충격이 컸던 전년 동기에는 80억엔의 적자를 봤습니다. 무역 수지를 운운하는 반응을 보이기 전에 자국의 현실과 함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봤으면 좋겠네요. 현실을 파악하고 받아들여야 정상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상종은 그때에도 전혀 늦지 않을 듯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